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관련된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 문항은 총 14개 문항으로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이 공개된 14개 문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이 세팅이 되게 되면 실기시험 기간 중에 내가 시험을 보는 날 이 14개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이 저한테 이제 되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문항이 다른 문항이 그 실기 문항이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정비산업회사 실기 출제 문항 중에서 14개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을 제가 한번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그죠? 산업기사인데, 산업기사 시험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비 작업형으로 보고요.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엔진이 140분, 샤시가 120분, 전기가 70분. 보통 엔진 쪽에서 한 5문제, 엔진에서 5문제, 실기 작업형이, 그 다음에 샤시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전기에서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걸 고루해서 평균 몇 점을 맞아야 되냐?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엔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문제 중에서 디젤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5번 문제가 항상 디젤에 관련된 문제예요. 주어진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인젝터를 탈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가면 인젝터 탈거 작업을 하나 시킨다는 거야, 작업. 자, 이거 떼갖고 오세요, 감독관이. 가서 인젝터 떼갖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시뮬레이션, 실차가 되던 시뮬레이션이든 분조용 엔진이 되든 간에 거기서 인젝터를 탈거해갖고 와셔야 돼요. 와가지고, 감독관님, 여기 떼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다시 장착하세요. 그럽니다. 그럼 가서 여러분들 장착하시면 돼요. 그럼 감독관이 그 작업을 보고 거기다가 점수를 체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이거 다시 부착했잖아요. 근데 시동을 걸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분해용 엔진이 따로 있고 시동 걸어서 뭘 해야 되는 엔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작업 하나가 있고 뭐가 있냐? 측정이 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작업과 측정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업은 가서 빼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작업하고 나서 빼서 보여주면 감독관이 다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시동 걸어서 연료압력 점검해서 답안지에다 기록해서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디젤 엔진에서 지금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죠? 자, 엔진 1번 문제도 볼게요. 1번 뭐예요? 주어진 엔진을 기록표에서 측정 항목까지 분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감독관이 어떻게 돼요? 분해용 엔진이 있겠죠. 저기서 실린더 헤드까지 분해하세요. 그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립하세요. 그럼 왜 하고 조립하면 돼요. 그럼 조립 다 하면 그 옆으로 와서 뭐라 하냐? 답안지를 하나 주고서 요거 뭐뭐뭐 좀 측정하고 여기다가 제출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한 세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엔진 5가지, 샤시 5가지, 전기 5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분해만 하고 이렇게 작업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작업만 하는 문제. 답안지를 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업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샤시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작업만 하는 문제죠. 주어진 자동차에서 전륜 현가 장치의 쇼크 옵셔버를 탈거한 후 다시 부착하여 작동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답안지 써낼 필요는 없죠. 띄었다가 감독관님 띄었습니다. 붙이세요. 예 하고 붙여. 감독관님 다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3번 문제도 작업만 하는 문제죠. 그죠? 탈거한 후 브레이크 작동 상태 점검하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네. 5번 문제 볼까요? 주어진 자동차에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각종 센서 시스템을 작동 상태를 정보 기록부에 기록하시오. 이건 답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에 관련된 수험사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험자 인적사항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은 무조건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돼요. 연필, 청색 이런 거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 하라고 그래요. 읽어보시고 준비할 거 뭐 갖고 와야 돼요? 흑색 필기구. 그죠? 또는 이렇게 하십니다. 흑색 필기구를 쓰다 보니까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화이트
뭐 투명 테이프요? 그 수정 테이프 붙이고 막 그렇게 페인트 붙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쓰는데 측정값이 있었고 규정값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답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측정값을 쓰는데 0.13mm를 썼어요. 규정값이 0.10mm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내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두 줄로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으시고 여기다가 0.17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화이트로 뭘 하고 막 덕지덕지 그 감독관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틀렸으면 이렇게 하고 감독관이 이거 제가 잘못 수정했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확한 걸 적어야겠죠. 그죠? 다음, 감독에 따른 실기 작업에 임하고 모든 작업은 안전에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번호, 본인의 비번호와 엔진 번호, 작업대 번호, 자동차 번호를 먼저 기록하고 GC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은 수험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비번호밖에 불려지지가 않아요. 번호표를 줘요, 이렇게. 등에다가 번호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럼 비번호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그 5분 저한테 오세요. 감독관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비번호가 몇 번인지 암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갖고 꿈쩍꿈쩍거리고 비번호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감독관이 짜증나겠죠. 시험장에서. 점수 안 준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자기가 배번호가 뭘 받았는지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엔진 한 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A라는 엔진하고 B라는 엔진 두 대 엔진을 내놨어요. 똑같은 거 측정하는데. 그죠? 그러면 감독관이 당신은 자, 비번호 1번은 A 엔진, 비번호 2번은 B 엔진을 측정하세요. 그러면은 답안지에다가 내가 A를 측정했는지 B를 측정했는지를 갖다가 명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값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측정값이. 그럼 거기에 갖고 있는 감독관의 정답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지시를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소항목 작업 중 기록표 작성이 요구된 항목은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감독관의 기록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꼭 뭐를 띄고서 감독관한테 확인받고 끝내라고 하는 작업이 있지만 뭔 작업을 하고 나서 감독관한테 답안지를 받아서 기록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건 감독관한테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서 그래요. 나 그 엔진 몇 번에 있는 거 작업은 했는데 그 답안지는 내가 안 썼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 빵점 처리됩니다. 그 문항 자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꼭 읽어보시고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항목 작업 시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감독관들이 시간을 주되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작업 하나 시켰는데 막 1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감독관이 딱 끊어버린다고요. 거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작업을 정지시켜요. 점수 안 주겠죠. 부품 교환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합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 작업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자기 혼자 브레이크 패드 띄워놨다가 다시 재조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감독관이 브레이크를 띄웠다가 다시 붙여서 재조립 다 했습니다. 그럼 감독관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띈 거 언제 띄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브레이크 패드 띄고서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은 후 조립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띄었으면 감독관님 다 띄었습니다. 그럼 감독관이 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립하세요. 그럼 그때 조립하시면 돼요. 그럼 조립이 다 끝난다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관님 조립 다 끝났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험자가 완료되었다는 의사표현이 있을 때 감독관이 이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며 완료 이후 동일 작업을 추가로 진행한 것은 채점장에 제어됩니다. 내가 뭘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나서 감독관이 아까 내가 그거 못했는데 그거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거 얼만데요? 그거 벌써 차포 떠난 상황입니다. 그죠? 네? 감독관이 저거 못 해봤는데 나중에 저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측정 또는 시험기 등의 설치 조작은 반드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며 필요한 특수공구는 시험장에서 제공된 것 중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가야 돼요? 공구를 갖고 가야 돼요. 공구를. 기본 장비는 갖고 가셔야 돼요. 그죠? 기본 공구 툴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가의 장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공구 있죠. 수공구. 어느 정도 수공구. 어느 정도 수공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검정 장비, 측정기기, 시험기기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안전사고, 각종 기자재 손상이 발생한 치료를 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GDS가 1700만원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만지다가 GDS 부셨어요.
그죠? 쇼크 먹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배상하라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 장비 파손한 건 그 시험장에서 거기 빵점 처리돼 버려요. 전자제어 시스템 주급 시 안전수칙을 지켜 전자표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차를 만지는 과정에서 차를 고장 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가에 관련된 사항. 회로도와 기록표의 규정값은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정비지침서, 측정 장비 등에서 수험자가 직접 찾아 참조 기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에서 나오는 정비대 자기 진단하면 스캐너의 규정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또는 없으면 정비심서를 갖다 놓으면 그럼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시간이 걸리니까 감독관들이 뭐 이런 측정 같은 규정값들은 대부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그죠? 그럼 그걸 갖다 적으시면 돼요. 또는 감독관한테 규정값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감독관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규정값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비 기준값은 차마다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라는 건 뭐예요? 법을 증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는 뭐예요?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법적인 것들, 그죠? 이런 거 제동력, 전조등, 매연 측정에 관련된 것, 소음에 관련된 것들, 이런 성능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그건 법적 기준인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고. 그죠? 단 거기서 이제 감독관이 그런 거는 가지겠죠. 몇 년식이다 이런 거. 연식은 가르쳐 주겠죠. 왜냐면 법적 상태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룰 수가 있으니까. 연식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 실차 같은 경우는 차의 차대각자를 보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대각자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겠죠. 수치 기록에 관한 사항, 지침서 또는 장비 등에 표시된 단위를 사용하거나 SI 또는 MKS를 사용.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답안지. 자, 여기서 볼게요. 측정값이 측정값을 적는데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측정값, 규정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7. 그죠? 여기 감독관은 거기다 적어놨어요. 0.10m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단위 안 적었죠, 이거. 단위 안 적었죠. 이거 빵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 감독관이 여기다 0.10mm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거 안 쓰면 이것도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 쓰라는 거예요. 단위 누락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단위 안 써가지고, 그죠? 단위 틀리게 써가지고, 그거 빵점입니다. 기록표에서 해당하는 틀린 경우, 단위가 없거나 틀린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단위 접두의 대소문자가 틀린 경우, 그죠? 그거 잘 쓰라는 거죠. 그 다음 측정값만 있고 측정 조건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죠? 자, 어떤 거를 뭐를 측정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발전기 소모 전류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감독관이 어떤 상태에 측정을 했어요? 공회전 상태에 측정을 했죠. 그럼 측정값이 이렇게 되겠죠. 측정값, 규정값. 그럼 감독관이 공회전 상태 또는 뭐 700rpm에서 예를 들어서 10A 이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측정한 암페어가 예를 들어서 7A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얼마? 700rpm에서 그죠? 7A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암페어라든가 RPM이라든가 뭐 이하냐 이상이냐 그죠? 요거 안 쓰면 전부 다 빵점 처리한다는 겁니다. 정비 조치 사항에서 교환 수리 조정 후 연계되는 후속 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 그죠? 이것도 틀린 경우로 봅니다. 기록표 기재 사항에서 정정 날인 정정된 개소 정정 시 시험인이 입회 정정 날인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쓰면 여기다 시험관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홍길동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보는 앞에서 수정했다 이런 거. 꼭 확인 받으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쭉쭉 긋고 그냥 내시면 안 돼요. 감독관님 요걸 수정했는데요. 그럼 요 감독관이 여기다 확인해서 여기다 자기 이름을 사인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거 검수하는 관계에서 빵점 처리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규정값이 있고 여기 판정란이 있고 정비 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죠? 다음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여기 정비 조치 사항 이게 뭐냐면 규정값이 있고 측정값이 있고 판정란이 있고 정비 조치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규정값 줬고 측정값 줬고 그래서 판정에서 양보 판정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 아무 말도 안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양호다, 합격이다, 양호다, 불량이다. 그죠? 그럼 정비 조치 사항을 써야 되겠죠. 양호일 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규정값 이내이므로 정비 조치 사항 없음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불량일 때는 뭐예요? 불량이므로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수리해야 된다. 이걸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거 없으면 빵점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을 0점 처리한다. 요구사항 감독관 지시사항에 다른 작업을 할 경우 빵점. 과제를 소정 시험지에 초과한 경우 빵점. 제한시간 또는 작업 횟수를 초과했을 때도 빵점. 그죠? 최종 작업 완료된 자동차의 주행이 불안전한 경우 빵점. 분해 탈거 미조리 규정 토크로 주지 않고 최종 완료한 경우 빵점. 자, 요거 분해 및 탈거 부품 미조립 규정 토크로 조이지 않은 경우 그냥 손으로 돌려놓은 경우도 있고 그거 감독관한테 걸리면은 빵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꽉 조여놓으세요. 파형 분석에서 출력물이 감독관이 제시한 측정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빵점. 작업 미수로 안전사항 이러면 기능 미숙으로 해고 빵점 처리합니다. 어유 위험한데 그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감독관이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장비가 있어요. 비번호 1번. 자, 이거 작업하세요. 이거 만져보셨어요? 이 장비 써봤어요? 그럼 뭐라 해요, 여러분들? 안 해봤습니다. 이 장비는. 처음 보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빵점 처리합니다. 그죠? 왜요? 왜 빵점 처리할까요? 그죠?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함부로 맞았다가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우려가 되니까 작업을 정지시키고 빵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령은 어떻게 안 해봤어도 어떻게 해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점검 측정 항목에서 시험 기기 측정기 사용이 극히 미숙한 경우, 그죠? 객측기 사용 못하는 경우 빵점 처리합니다. 그죠? 다음 측정 단위가 SI, MK를 사용해야 하나 단위가 없거나 틀린 경우 그래서 빵점 처리하는 거예요. 단위 없으면, 그죠? 그리고 뭐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는 이제 감독관이 하다가 감독관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럼 기권 빵점입니다. 그죠?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권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작업을 완수하셔야 돼요. 감독관이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채점 대상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니까 탈락입니다. 그냥.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기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죠? 실격. 작업이 극히 미수해서 안전사고 있는 경우 과제별 응시하지 않거나 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과제별 엔진, 전기, 샤시 전기를 응시하지 않거나 과제별로 응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내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엔진, 전기, 샤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엔진 6개, 샤시 6개, 전기 5개 했잖아요. 근데 전기 쪽에서 마지막 하나 있는 그 작업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 내가 깜빡 잊고 아우씨 왜 이걸 빼먹었을까? 응시하지 않았잖아요. 한 과목을. 한 과목에 한 챕터를 응시하지 않고 빵점 처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한 과제 전체가 빵점일 경우도 우리가 뭐예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진을 예를 들어 엔진 5개 6개 다 했어. 와, 만점 맞았어. 샤시 6개 다 했어. 만점 맞았어. 근데 이쪽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가 0점 처리가 됐어요. 이쪽에서는 다 못했어. 전기는 내가 하나, 그러니까 이거면 뭐라 빵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타인의 결과 기록표를 보고 기록하나 이거 보여주는 컨닝하는 건 빵점 처리. 수험자가 대화하는 휴대폰, 통신기기. 그래서 통신기기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대화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하고 측정 작업을 했어요. 감독관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험자들은 여기서 수험자가 수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뭐예요? 요거 1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5번은 뭐 하겠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감독관이 전부 다 뭐냐? 2번, 3번, 4번, 5번 학생들은 이쪽 벽을 보고 계세요.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걸 보지 말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꾸 하나만 보고 싶잖아요. 힐끼들끼 봐요. 그럼 감독관이 주의 줍니다. 배번호 2번. 자꾸 이쪽 보지 마세요. 에? 자, 근데 계속 봅니다. 그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보니까, 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친구가, 3번 친구가 나하고 아는 친구가, 야, 개똥아, 지금 뭐 하는데, 저거, 측정 커피 얼마 나오지? 물어봤어. 감독관이 이거 봤죠? 그럼 두 사람 다 탈락.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작업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의사항입니다. 자, 시험장 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줘요. 뭐 가솔린, 경유,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이런 게 소모성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주죠. 그럼 여러분 전기 같은 경우는 휴즈, 메인 휴즈, 릴레이, 전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장난 것들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장착되지 않았으면 요거 빠져 있으니까 주세요라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수공구 세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수공구 세트 꼭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죠? 공구 세트 안에 그 보루, 그죠? 깨끗하게 밑에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거 깔고서 하세요. 깨끗한 그리고 정리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보루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 멀티테스터기죠. 멀티테스터기
요거는 놓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공구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요. 이런 수공구하고 보루하고 멀티 이런 것들 공구 박스에다가 넣고 와야 되는데, 비닐봉다리에 들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감독관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작업은 시키되, 여러분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구 박스에다가 잘 해서, 툴을 갖고 가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야? 작업복. 그죠? 사복 입으시면 안 돼요. 사복 입으시면 나 그 추리닝 있는데 추리닝 안 입는 거 있는데 이거 입고 가시면 감독관들이 뭐라고 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업은 시켜요. 그죠? 작업복 입고 가세요. 그죠? 작업복. 또 어떤 사람은 위에는 작업복이고 밑에는 뭐 면바지. 자, 절대 사복 입고 가지 마십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 사람 자세가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갖고서 뭐 어떤 저기를 하지만은 채점을 할 때 저 사람을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걸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무슨 얘기 아시죠? 사복 절대. 반바지, 특히 이제 더우니까 반바지 있죠? 그 다음에 슬리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가면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 계세요. 반바지 입고. 그죠? 귀걸이하고 반지 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셔요. 나시티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참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독관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그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좀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은 작업화를 신으면 좋겠지만 작업화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죠? 그냥 적당한 운동화는 괜찮아요. 운동화까지는 괜찮은데 슬리퍼라든가 막 이렇게 맨발로 양말 안 신고 막 이렇게 와서 입고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귀걸이 한다고 뭐라고 아니지만 귀걸이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관들이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 실기시험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분해하라고 했잖아요. 분해하고 나서 감독관이 뭐를 측정하라 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크랭크 축의 힘을 측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 작업대에다 크랭크 축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이얼 게이지하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크랭크 축하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거기가 보니까 엔진 번호가 1번이에요. 내가 비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 장을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딱 가면 감독관이 측정, 분해를 해요. 싹 분해. 배번호 1번 와서 분해하세요. 분해 싹 했어요. 감독관님 분해 다 했습니다. 그럼 조립하세요. 그럼 조립 다 했어요. 조립 다 했죠? 감독관님 조립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 답안지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가서 저거 측정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뭐예요? 거기가 크랭크 축 힘이에요. 그럼 여기다 크랭크 축 힘 측정하면 되겠죠. 거기 봤더니 감독관이 규정값을 적어놨어요. 얼마냐? 0.10mm 이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다이얼 게이지 세팅해가지고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측정했더니 얼마냐? 0.05mm가 나왔어요.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이거 꼭 쓰겠죠. 그럼 뭐예요? 양호가 되겠죠. 양호가 되니까 뭐야? 규정값 이내이므로 정비 조치 사항 없음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 칸 넘어가지 말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0.50mm였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뭐로 가요? 이제 분량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규정값을 벗어남으로 그죠? 뭐예요? 신품 교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또 어떤 것들은 뭐야?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수리를 해서 그죠? 수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황에 따라 답안지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 나중에 채점할 때 득점할 때 어떻게 빵점 처리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엔진 번호 1번, 내가 배 번호가 10번이야. 그러면 꼭 쓰시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깨끗하게 하고 감독관님 요거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독관이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홍길동 이렇게. 요 옷이 없으면 나중에 최종 검수하는 단계에서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 막
화이트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적는다는 거예요. 자, 글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글씨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적어요. 이쁘게. 뭐, 막,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천하의 최고의 악필로 여기다 막 쓰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뭐 틀렸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해요? 두 줄 딱 그어요. 딱 그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다시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감독관한테 이거 제가 실수를 해서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감독관이 전부 다 그걸 인정해 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엔진 파트에서는 지금 보니까 총, 그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작업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작업도 있지만 답안지 적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엔진 4번 빠졌잖아요. 엔진 4번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면. 그거는 작업만 있는 거죠. 그럼 엔진 5번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우리 이제 디젤 자동차, 디젤 엔진은 전부 다 5번의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측정 항목을 뭘 쓰고, 측정값, 규정값, 양호 분량 때리고, 정비 주시사항. 요걸 꼭 적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출제 문항을 14개 문항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엔진에 관련된 문제가 총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1번 주어진 엔진을 기록표의 측정 항목까지 분해해서 기록표의 요구사항을 측정 및 점검하고 본래 상태로 조립하시오. 요 문항은 1항에서부터 14항까지 공용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항인 전자제 엔진에서 부품 한 가지를 탈부착한 다음에 시동, 점화, 연료장치를 점검해서 시동 거는 것. 이것도 1항에서 14항까지 공용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2항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에 시동된 엔진에서 공회전 상태를 확인하고 배기가스를 측정하시오. 요 문제는 1항, 2항, 3항, 5항, 7항, 9항, 12항, 14항에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젝터 파형을 점검하시오라는 것은 4항하고 11항하고 14항이 출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를 물어보냐, 인젝터 파형을 물어보냐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압력을 측정해라라는 문항은 6항하고 10항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퍼지 컨트롤 솔레노 밸브를 점검해라 그런 거는 8항에서 출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고루고루 문항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진 파트의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샤시 파트의 문제는 총 4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5개 문항이 지금 출제가 됐네요. 거기에서도 뭐 샤시의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동력을 측정해라 이런 거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이제 총 4개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전기는. 그죠? 근데 이제 공통 문항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전조등을 점검 기록하세요. 그럼 모든 문항에 출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루고루 이렇게 문항이 조합이 돼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전기 샤시, 엔진 쪽 5개, 샤시 쪽 5개, 전기 쪽 4개, 이 문항들이 14개 문항으로 조합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공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실기 시험을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출제가 되는 거죠. 필기 시험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합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지역,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또 충남 지역, 충북 이 지역마다 시험장에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실기 지역에 있는 그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또는 여러분들이 그 실기 시험장 같은 경우 시험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시험장의 시험이 내가 보게 돼 있다. 그러면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죠? 전에 뭐 시간을 내서 실기 시험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기 시험장 한번 견학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곳에서는 좀 견학을 다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슨 장비가 있는지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번 미리 한번 서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은 내가 시험을 보다가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해서라든가 또 몰라서 시험을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세요. 왜냐면 그 시험 자체가 내가 이번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시 그것이 또 어떤 그 시험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서 내가 다시 또 재시험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실기시험에 관련된 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